안녕하세요. 다음 카페 호두왕국 카페지기 호두대왕이며 한국 호두산업의 대표이사를 맡고 있는 김성국이라고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호두나무의 두 가지 부류, 만실성과 조실성의 차이가 무엇이고 어떻게 재배를 해야지 그 재배 방법의 차이를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내드리는 이 지침서는 모두 다 서적에서 근거한 내용을 토대로 여러분에게 우리나라 호두 재배 방법을 만들어 준 것이고, 순서대로 1번서부터 211번까지 책자를 갖다가 전부 내용을 발췌해가지고 우리나라에 맞게끔 다시 재정립해가지고 여러분에게 소개를 드리는 책자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교육하는 내용도 모두 다 이러한 문헌 속에서 근거하여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전달해 드리는 내용을 잘 숙지하시면 호두나무 재배에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먼저 만실성 호두나무, 기존에 우리가 예전에 재배하던 키가 25 내지 30m까지 자라는 호두나무가 있고, 요즘 조실성 호두나무는 외성호두라고 별명이 지어질 만큼 키가 작지요. 불과 2-3m 밖에 되지 않습니다. 자유방임하면 이렇게 만실성 호두나무는 키가 크고, 조실성 호두나무는 난쟁이 호두나무라고 할 정도로 키가 작아집니다. 즉, 두 가지 품종의 재배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호두나무는 만실성과 조실성만 있을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만실성과 조실성 사이에 중만실성이라는 품종이 있죠. 중만실성은 만실성 호두나무의 특성과 조실성 호두나무의 중간 정도로 변이가 된 품종을 이야기합니다. 그러한 품종을 예를 들면 간단하게 알고 있는 청향이라는 품종이 중만실성에 포함이 되겠습니다. 만실성 호두나무는 식재한 후 7년 내지 8년 정도 지나야 암꽃이 먼저 피기 시작하고, 그로부터 2-3년 지나면은 수꽃이 조금씩 피기 시작합니다. 왜 암꽃부터 먼저 피고 수꽃이 피게 되냐 하면, 이러한 특성은 동물과 식물이 모두 다 똑같습니다. 조실성 호두나무, 만실성 호두나무나 중만실성 호두나무나 이런 특성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암꽃이 먼저 필 수 있는 능력을 준비한 다음에 수꽃이 피기 시작합니다. 조실성 호두나무 같은 경우는 당년도에 수꽃이 피기도 하지만 대부분 품종을 보면은 1년 차이가 나서 암꽃이 먼저 많이 핀 다음에 수꽃이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조실성 호두나무와 만실성 호두나무의 키 차이는 이 나무 품종들이 영양생장에 치우치고 있느냐 아니면 생식생장에 치우치고 있느냐, 이 점에서 품종의 특성이 가장 구분이 되는 겁니다. 즉, 요즘 나온 조실성 호두나무는 워낙에 빨리 열매를 맺기 시작한다, 생식생장을 이미 동시에 시작한다는 얘기죠. 만실성 호두나무는 아주 오랜 기간 영양생장에 치우치다가 10년 이상 지나야 제대로 생식생장이 되어서 그때부터 열매를 맺기 시작하는데, 조실성 호두나무는 영양생장과 동시에 생식생장이 준비되고 있다고 보시면 맞아요. 영양생장에 치우치는 만실성 호두나무는 재배의 방식이 억제 재배를 해야 해요. 조실성 호두나무는 촉진 재배를 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미 조실성 호두나무를 가져왔는데 그간에 실패를 하신 분들이 많아요. 처음 만난 조실성 호두나무를 예전에 우리가 알고 있던 만실성 호두나무처럼 재배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억제 재배를 해야 하는 만실성 호두나무는 거름기도 없고 절대 비료도 주지 않으면서 성장을 억제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만 빨리 생식생장으로 전환을 해가지고 열매를 맺기 시작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여러 가지 방법을 써서 생식생장을 촉진하는 방법을 활용하기도 하죠. 심지어 우리는 나이가 먹은 나무에서 접수를 채취해서 새로운 종자에다가 젖먹을 붙여서 빨리 촉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방식을 쓰는 품종들이 대부분 만실성 나무이고, 조실성 호두나무는 거의 그럴 필요가 없어요. 종자를 그대로 파종하면 가장 빠른 녀석은 그해 당년도에 우리가 원하는 열매를 맺고 나오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식생장과 영양생장이 동시에 되는 그런 품종들은 아차 잘못하면은 나무가 정말 만쟁이 똥자루처럼 작은 나무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영양생장과 동시에 생식생장을 할 수 있는 그 영양분을 충분히 공급을 해야 하는데,
그것을 잘 알지 못하니까 예전에 만실성 호두나무처럼 전혀 거름을 주지 않고서 식재를 하는 거죠. 나무가 이미 생식생장에 들어섰기 때문에 영양생장도 못하고 생식생장도 못하는 난쟁이 나무가 되고 하는 겁니다. 여성호두라는 나무를 갖다가 중국의 검색 사이트 바이두에서 검색을 해보시면 절대로 검색이 안 돼요. 즉 외성호두라는 말이 정확한 것이 아니라 조실성 호두나무가 정확한 표현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조실성 박피호두나무라고 불러주는 것이 정확하겠습니다. 조실성 호두나무에는 껍질이 두꺼운 것도 있고 얇은 것도 있습니다. 우리가 상품성을 기대할 때는 껍질이 얇은, 즉 조실성 박피호두나무를 찾아봐야겠습니다. 자, 만실성 호두나무와 조실성 호두의 다른 점은 무엇일까? 하나 찍어서 우리가 한번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이 내용이 어떤 호두나무 품종마다의 특색을 갖다가 이해하는 데 가장 큰 포인트예요. 만실성 호두나무는 영양생장이 매우 강합니다. 반대로 조실성 호두나무는 약하죠. 결국은 수간의 크기에서 차이가 나게 됩니다. 만실성 호두나무는 영양생장이 강하기 때문에 수간이 굉장히 크게 되고, 조실성 호두나무는 반대로 약하기 때문에 수간이 작아지는 거죠. 여기서 수간이라 하면 나무의 크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무의 크기가 차이가 나기 때문에 조실성 호두나무는 식재하는 거리가 좁아지고 가까워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영양생장이 강한 만실성 호두나무는 크게 넓게 자리를 잡아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생식생장은 만실성은 굉장히 느립니다. 그러나 조실성은 거의 동시에 일어나요. 파종 당년도에 영양생장과 생식생장이 동시에 일어나서 열매를 맺어 나오기도 합니다. 늦어도 2년 차에는 암꽃이 피기 시작하는 거예요. 즉 이것은 수확의 시기에서 차이가 있겠죠. 돈을 투자했는데 그 호두밭에서 언제부터 수익이 나오느냐, 그 시점이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조실성은 그 손익분기점, 수확의 시기가 굉장히 빨라진다는 뜻이에요. 개화년도, 이 생식생장이 만실성은 느리기 때문에 개화년도가 당연히 늦죠. 암꽃이 피기 시작하는데 약 7년 내지 8년이 걸리고 수꽃이 피려고 하면은 10년 정도가 걸립니다. 조실성 호두나무는 파종 당년도에도 암꽃이 피고 그 다음에는 수꽃도 형성되기 시작합니다. 이거는 개화 습성이 차이가 아주 급격한 차이죠. 만실성 호두나무는 2차 개화라는 단어가 없어요. 그런데 조실성 호두나무는 2차 개화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조실성 호두나무는 3차 개화까지도 하는데, 3차 개화는 시간이, 성숙하는 시간이 너무 짧기 때문에 안에 호두인이 발생되지를 못해가지고 활용할 수가 없죠. 자, 만실성 호두나무는 자웅동화라는 게 없어요. 기존의 호두나무는 자웅동주, 암나무와 순나무가 한 나무로 이루어졌다. 어떤 나무들은 암나무와 순나무가 다르죠. 예를 들어 키위나무라든가 은행나무, 이런 나무들은 암나무와 순나무가 다르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순나무를 심어줘야만 열매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호두나무는 암꽃과 수꽃이 같이 피는 자웅동주라는 뜻이에요. 자웅동주이면서 호두나무는 자웅이화, 즉 암꽃과 수꽃이 별개의 꽃입니다. 자웅이숙이하고 암꽃과 수꽃이 성숙돼서 교답을 할 수 있는 시기가 달라요. 갑자기 자웅동화는 뭐냐? 만실성 호두에는 전혀 없었던 얘기가 조실성 호두에는 갑자기 자웅동화, 자웅동서라는 얘기가 나왔어요. 하나의 꽃에서 암꽃의 특성과 수꽃의 특성이 동시에 일어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비록 수꽃이 없을지언정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수꽃이 암꽃으로 자기 스스로 영양분이 충분하면 스스로 변이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실성 호두나무에서는 2차 열매를 얻을 수 있다는 뜻이죠. 자, 자웅동서라는 뜻은 뭐냐? 만실성에서는 이 얘기도 들어보지 못한 얘기입니다. 조실성 호두나무에서 원래 수꽃 눈이었던 것이 환경 조건이 맞아서 자기 스스로 암꽃화 되는 겁니다. 그래서 수꽃 서가 자라면서 암꽃화 되며 동시에 아카시아 꽃이나 등나무꽃처럼 쭈르르르 매달고 나오는 그 꽃들이 암꽃화 되면서 하나의 서로 포도송이처럼 매달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웅동서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만실성 호두나무는 나무의 키가 굉장히 높죠. 조실성 호두나무는 굉장히 낮습니다. 자연 상태에서 조실성 호두나무를 그냥 식재해놓고 땅에 묻어놓고 그대로 방치하면 2m 정도
3m도 크지 못해요. 이미 생식 생장이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으며 열매를 맺기 시작하면 이 나무가 영양생장을 멈춰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강! 만실성 호두나무는 오랜 시간 동안 자라기 때문에 굉장히 큽니다. 폭도 넓어지죠. 만실성 호두나무는 굉장히 식재거리를 멀리 하는데 조실성 호두나무는 키도 작고 자라는 폭도 작아요. 그래서 식재거리가 굉장히 좁아집니다. 중국의 자료를 찾아보면은 나무와 나무 주간의 거리를 1m씩도 식재한 그런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조건에서 밀식 집약 재배를 추구하는 게 옳은 것이고, 그리고 저도 실질적으로는 처음에는 2m에 3.8m를 심었다가 요즘은 전 1.5m에 3.6m를 심고 1.2m에 3.5m로 줄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 절간이라 하면 이파리가 나오는 그 마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간격이 만실성 호두나무는 굉장히 깁니다. 그러나 조실성 호두나무는 굉장히 짧아요. 마디가 짧아질수록 면적당 생산량이 증가하죠. 공간 활용도가 높아집니다. 측지발화율이란 새로 자란 하나의 가지에서 옆에서 계속 나오는 가지 발화율이에요. 그래서 정단, 끝단서부터 몇 프로가 그 차년도에 측지가 발화하면서 열매가 맺느냐인데, 우리가 얘기하는 신령의 측지 발화율은 끝에서부터 43%입니다. 불과 50%가 되지 않죠. 근데 조실성 호두나무, 이 생식 생장이 치우치는 조실성 호두나무는 심지어는 95%, 심지어는 100%까지도 전부 측지가 발화됩니다. 측지가 발화된다는 뜻은 거기서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뜻이죠. 그리고 분지 능력. 만실성 호두나무는 서로 영양생장을 하고 있으면서 자기 포지션을 잡기 위해서 분지 능력이 그렇게 강하지가 않아요. 즉 도장지가 많죠. 길게 자라는 가지가 많습니다만 조실성 호두나무는 굉장히 분지 능력이 뛰어납니다. 이런 점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시면 굉장히 막 다글다글 열려있는 그런 모습을 보실 거예요. 그 분지 능력이 워낙에 강해서 그렇습니다. 절간과 측지 발화율, 이런 분지 능력, 이걸로 본다고 하면 어떻게 되느냐, 즉 부력 면적이 줄어들고 결과지 비율은 많아지면서, 그렇기 때문에 단위 면적당 생산량이 크게 늘어난다는 뜻이에요. 또 한 가지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할 것이 혼합화율입니다. 호두나무의 눈을 볼 때는 첫 번째로 수꽃눈이 있고, 두 번째로 아주 적게 이파리 눈이 있어요. 잎눈이 있고, 또 한 가지 잠보가라는 올해 바로 눈이 가지가 자라지 않고 숨어있는 눈을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혼합화라고 합니다. 혼합화는 왜 혼합화냐? 암꽃눈이라고 부르는 그 동글동글한 눈에서 먼저 림편이 벌어지면서 거기에서 먼저 이파리가 나오면서 가지가 나옵니다. 이파리와 가지가 나온 다음에 그 끝단에서 꽃이 피어나기 시작해요. 즉 거기에서 암꽃과 줄기와 이파리와 모두 다 나왔죠. 그래서 혼합화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암꽃으로 생각하고 있는 그 혼합화의 비율이 만실성과 조실성이 완연히 다릅니다. 만실성 호두나무는 혼합화의 비율이 20%밖에 되지 않아요. 나머지는 전부 수꽃입니다. 조실성 호두나무는 거꾸로예요. 오히려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암꽃의 비율이 80%를 차지합니다. 4배 차이가 나죠. 똑같은 사이즈라고 할지언정 단위 면적당 생산량은 확연히 차이가 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4배가 차이가 나는 것이죠. 문헌상의 연구 결과에 따져보면 호두라는 품목이 품종에 따라서 19배 생산량이 차이가 납니다. 호두 1kg가 나오는데 어떤 사람은 호두 19kg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어떤 사람은 똑같은 주어진 땅에서 호두 1톤이 나오는데 어떤 사람은 거기에서 19톤을 따고 있다는 뜻입니다. 어마어마한 차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품종의 특성을 분명히 알아야만 단위 면적당 생산량, 즉 우리에 들어오는 소득이 많아질 수 있는 겁니다.